케인지안이에요. 그래서 유효 수요 이론의 케인지안이지만 이 막시스트, 그러니까 이 막시즘에 기반한 케인지, 그래서 사실 사회주의자입니다. 거기에서 시작된 이론이고, 이 실제로 아예로 보고서 마지막에 저는 그거 봤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그 보고서 안 보신 것 같아요. 그 보고서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거는 임금이라는 거 원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임금이 이제 비용으로 해가지고 다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회사, 네. 기업들끼리. 그런데, 국제사회, 그러니까, 전 세계가 개방되어서, 경제가 개방되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는 이 임금주도 성장 이론은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정으로 이론은 나와 있지만 개방된 경제에서는 우리가 임금을 올리면 이게 수요를 높이고 소득을 높이고 소비를 높여서 소득을 높이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내 임금들이 무리하게 막 올라가면서 비용이 높아져서 다른 나라하고 경쟁하는 데 있어서 경쟁에서 추락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망해서 다 같이 소득이 떨어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개방 경제, 그러니까 옛날에 공산주의 이론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인터내셔널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인터내셔널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전 세계 노동자의 단결하라 해갖고 전 세계 노동자 임금을 같이 네. 비슷하게 만들자 이런 건데,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론에서 나오는 네. 그런 비슷한 얘기. 인터내셔널. 네. 의원님 말씀대로 소득주도 정책, 최저임금 정책은 성장 정책이라기보다는 분배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실제 효과도 잘 안 나오고 있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좀 경제 정책 기조가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의원님 보십니까? 정말 이미 망가졌어요. 우리나라 지금 심각하게 망가져서 저는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굉장히 아니 비관적으로. 근데 지난 15년간 한 번도 좋다라는 평가를 받은 적은 아니 없지 근데 않았나요? 이게 그 지난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망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옛날에 금융위기 있죠. 2007년 8년. 네. 그때보다 훨씬 안 좋아요. 그때보다 훨씬 안 좋고, IMF 때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IMF 때는 외환 위기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외환 위기가 아니고 실물 위기예요. 실물 위기. 그래서 이 생산 전체가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외환만 위기가 됐을 때는 빨리 외환을 빌려와가고 끄면 되거든요. 네. 근데 실물 위기는 장기 침체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심각한 거다. 일례로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진짜로 그 지금요 사장님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막 울어요. 울어요. 그러니까 월급 받는 사람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 안 잘리면. 예. 회사가 작은 회사들 사는 사람, 네. 다니는 사람들 아실 거예요. 네.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그런데 이 사장들은 가슴이 타들어가는 거지. 근데 예. 이분이 트럭을 만드는 분이신데 예. 트럭 회사인데 예. 이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벤츠라든지 이런 데 트럭 네. 그런 트럭 만들고 큰 중장비 이런 만드는 회사인데 이 사장님이 굉장히 사람이 좋아서 네. 직원들 월급도 굉장히 잘 올려주고 네. 아주 네.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울면서 매출이 반토막이 났어요, 의원님. 매출이. 왜 아니 트럭 회사인데 네. 왜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까? 요새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 물류가 줄어드는 거예요. 네. 경제 활동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물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운송이 줄어들잖아요. 트럭 주문이 급감을 했어요. 이렇게 경제라는 것은 물고 물리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하고 차원이 다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해외 투자가 급증했어요. 급증. 그거는 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하시는 분들 가서 그래프 보세요. 그리고 자료 보시고 네. 다 보세요. 그리고 제 책 나오니까 거기 다 자세히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근거와 숫자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대충 때려서 얘기하시지 마세요. 응? 자,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의원님 책이 출판이 되면은 이거를 책을 판매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배부를 하시는 건가요?
판매하죠. 판매를. 배부할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아니 제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이쪽에 관심 많은 분들이 계셔서 혹시 가능하시면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 배부를 위해 좀 주시면 제가 이벤트를 통해서 좀 나눠드리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뭐 기부 이렇게 주면 안 되죠? 네. 이렇게 주면 안 되죠. 네, 물을 그게 주면 안 아쉽네요.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건설 투자도 급감했고요. 하여튼 올해 이 지금 거시경제 지표들을 보면 네. 심각합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기업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네.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난리가 나 있고요. 저는 내가 기업에서 10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알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는 어렵다 했지만 네. 실제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도 지표로 그렇게 나타나진 않았거든요. 뚜렷하게. 그런데 이제 지표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잖아요. 올해 초에. 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라고.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가요. 분기별로 했을 때 마이너스 된 적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요. 아주 이런 상황이면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지금 다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전 세계 경제가 다 안 좋을 때 우리도 안 좋았으면 또 그런데 네. 경제 위기가 왔다든지.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 일본 다 좋았는데 네. 우리만 제자리에다가 좀 내려가고 있었죠. 네. 그래서 작년부터 아주 심각하게 나빠졌는데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현대차, 네. 현대기아차라든가 이렇게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년 전만 해도요. 네. 우리나라 차가 현대차가 넥서스보다 훨씬 쌌죠. 네. 그죠? 그래서 조금 싼데 품질은 괜찮고 그래서 잘 팔렸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그전에 르노도 있었고 네. 하니까 네. 자동차 시장 잘 아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네. 이 현대차 가격들이 렉서스하고 맞먹어요. 미국 같은 데 가서 보면. 그 누가 사겠냐 이거죠. 근데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은 관심이 있는 이유는 저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동차 리뷰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동차 리뷰를 해보면 넥서스만큼 좋은 기능들이 좋은 최첨단 차. 기능들이 굉장히 빨리 들어가요. 그런 건 아닐까. 지금 채팅창에서도 그 현대자동차가 고급화해서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라는 이야기 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같은 생각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언제까지나 우리나라가 싸서 사는 차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고급차지만 이런 거예요. 자, 고급차를 만들면서 가격은 비슷하게 유지를 해가면서 시장을 잠식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고급화 시키면서 가격을 똑같이 올려버리면 그러면 시장을 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가격을 조금 별로 안 올리고 그 싼 가격 유지하면서도 야, 이 회사 차는 정말 싼데 그렇죠. 품질은 거의 렉서스 비슷해졌네. 이래야 막 사기 시작하는 거고 나중에 시장에서 점유율을 올린 다음에는 조금씩 올려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거 정말 심각한 어떤 지금 상황이 벌어져 있고. 근데 상황이, 의원님은 예. 그런 상황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근간인 소득주도 그럼요. 문제 그거는 때문이다. 뭐 경제학계에서 다 지금 거의 다 인정하는 거. 사실 문재인 정권 쪽 사람들도 다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정치보다는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생각을 할 때 정책이 현실로 반영돼서 결과가 나오는 게 당장 1, 2년 새에 나오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 부분이 조금 그 사이에 너무 이제 위험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단위당 임금이 세계에서 OECD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돼 있다. 그건 뭐 끝난 거예요, 사실. 단위당 임금이 우리나라가 뭐가 있다고 임금이 그렇게 비싼데 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이거는 단위당 임금이 그렇게 높으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10,000원만 생각하잖아요. 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네. 주유 수당이 있고 예. 실제로 보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다 치면요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근데 다 그런 거 다 떠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정부가 주냔 말이야. 네. 자기가 줄 거 아니잖아. 주는 사람들이 망한다는데 왜 강제하냐고요.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최저임금을요
최저 생계비로 해서 보통 그 나라 임금 받는 사람들의 한 3~4% 정도 얘기를 할 때는 그래서 사회 안전망으로 얘기할 때는 최저임금이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임금의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몇십 프로씩 막 되는 상황에서 네. 그런 상황이 있는 나라에서 정부가 임금을 강제해 버리면 이거는 그 경제 구조의 시장 원리가 다 깨지고 네. 그야말로 사실은 사회주의처럼 되는 사회주의 망했잖아요. 왜 망했겠어요?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갑자기 국가가 야 이렇게 해내 나 못하는데요. 그래? 너 감옥 가고 싶어? 그럼 접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의 행동도 아니고 저는 할 땐 지금 예.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정부의 정책 개입이 시장에 이렇게 개입하면 문제 생긴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예, 좀 성장 정책보다는 분배 네. 정책이 많은 편 같고 또 오늘자 뉴스로 그 정부의 재정 수입도 네. 국세가 줄어드는데 네. 지금 뭐 문제가 이제 많아지고 그게 지금 결과가 있다고. 나오고 있는 거고 네. 저는 진짜 제가 우리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부도나서 그거 IMF 때문이었잖아요. 예. 네.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거든요. 정부는요. 국민들 열심히 일하는데 도와줄 생각하지 말고 시장에 아마추어들이 개입해갖고 시장 망치지 마라. 우리나라 국민들 이게 다 죽고 나면 누가 책임지냐 이거지. 지금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큰일 정부의 경제 개입을 좀 줄이자라는 의견이셨어요. 자, 오늘 이원주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확실히 와, 실제로 겪는 사이다는 그냥 사이다 아니고 약간 스트롱 사이다 느낌이었어요. 거침없는 발언에 오늘 굉장히 여러 번 놀라게 됐는데 저희 프로그램이 6시까지인데 어느새 6시입니다. 2시간 벌써 되게 그렇게 휙 가요. 됐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현주 의원님 오늘 이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다 하는 네. 말씀 있으시면 최후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저도요, 여러분한테 2만 원 올려줄게요, 3만 원 올려줄게요, 다 줄게요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하면 욕먹어요. 그죠? 표에 하나도 도움 안 돼요. 근데 여러분한테 입에 발린 얘기하면서 표 구걸하는 사람들 더 이상 쏙지 마십시오. 나라 망하고 당신들 망하고 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정말 이제는요, 정치인들요,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진실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갖다가 우리 직시해야 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러다 우리 아이들 어떤 나라에서 살게 할 겁니까? 자, 예. 이렇게 해서 이원주 의원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확실한 건 저는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소신을 얘기하는 모습이 한 오늘 말씀 더 해도 같은 한 네, 말씀? 사회자로서 되게 멋있더라고요. 한 말씀 더 마저 하시겠어요? 하나 더 네, 있습니까? 네, 네. 예. 아니 이제 여기 보니까 아마 민주당 지지자인 것 같아요. 저보고 민주당 제 왜 방송이요? 나왔냐? 아니 반반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채팅창 보니까. 왜 나왔냐 막 얘기하는데요. 네. 민주당은요. 운동권에 의해서 장악됐어요. 민주당은요,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어떤 주체 사상, 이런 것들에 완전히 그 주사파들이 네. 북한에 완전히 일방적으로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민주당이 그랬습니까? 원래 DJ의 민주당이 그랬습니까? 민주당을 원래 지지하시던 분들, 저 민주당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태로 저걸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 배지 달고 싶어갖고 계속 거기 있는 사람들 많이 있으면서 나한테 뒤에 가서 얘기하고 이러는데 나는 자한당이 잘한다든가 우리 보수 이 정당들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런 양쪽을 고쳐나가야 돼요. 정말로 부탁드리고 국민들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예. 네. 한 가지 좀 와닿는 거는 약간 세판 짜자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오늘 좀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꼰대라는 표현을 대놓고 하신 분은 이현주 의원이 거의 처음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네, 심장이 약간 네. 두근두근 하는데 사람을 추정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진짜 사람을 추정하면 안 돼요. 예. 문재인이고 안철수고 뭐고 아무리 위대하고 괜찮았던 사람이라도 딱 보고요. 저 사람 지도자 아니다. 국민을 위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가치를 택하셔야 돼요. 사람 추종 우리나라 더 이상 우리 왕 뽑는 거 아닙니다. 네. 네, 예. 오늘 어떠셨어요? 예, 저 의원님께서 세판 짜자, 네. 정말 필요한 얘기라 들고 네. 또 인물 중심, 또 패거리 정치가 아니라 정말로 가치 중심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에 공감 많이 됐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목소리를 계속 의원님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문 라이브 이원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사실 사회자의 심장은 굉장히 두근거렸지만 여러분도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오늘 2시간 오롯이 이원주 의원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아니었나, 정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시사문 라이브는 여러분의 관심 속에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얼굴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하나였고요. 정현호였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투덜 매니저님 고마워.